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실상 운전자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나던 20대 운전자가 결국 음주운전에 가중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와 직원들의 4대 보험 학교 부담액을 재단이 아닌 국가가 떠안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강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성공한 강소기업들이 사업을 키우는 단계에서 포항을 떠나버려 먹튀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 내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많은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편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내일 낮부터 사흘 동안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 지역은 오늘도 33도까지 치솟겠는데요. 이에 따라 식중독 지수는 경고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공기의 질은 깨끗하겠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19도, 안동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33도, 안동은 32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현재 제주도 부근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은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까지 영향을 받아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로 위에 사소해 보이는 물건도 빠르게 달리는 차량에 부딪히거나 이를 피하려다 2차, 3차 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낙하물 사고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실상 운전자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모 씨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두세 차례 들렸기 때문입니다. 겨우 휴게소에 차를 세워 살펴봤더니 라쳇이라는 쇠파이프 같은 자동차 정비 도구가 차량 밑에 박혀 뒷좌석 바닥까지 뚫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앞쪽에 타이어나 엔진이나 휘발유통이나 그쪽으로 걸렸으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폭발해서 죽었을 거예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차량 파손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책임지는 곳은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복구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원인이 생겼으면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데 낙하물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은 연간 30만 건, 차량 파손은 물론 2차, 3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23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8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때문에 사고나 피해가 발생해도 원인을 제공한 차량을 찾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관리 주체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승소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도로공사와 민간 사업자들은 낙하물 수거와 적재불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운전자만 손해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골목길과 도심 도로를 시속 120km로 경주하듯 질주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여 분간의 경찰과의 추격전이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담겼는데 이 20대 운전자 결국 음주운전에 가중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승용차 한 대가 불법 유턴합니다. 경찰 순찰차가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추격을 따돌리려고 좁은 골목길에서 속도를 올립니다. 보행자를 칠 뻔하고 주체 차량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다시 큰 길로 나와서는 시속 60km 도로에서 120km 속도로 내달립니다. 신호등도 무시합니다. 승용차의 위험천만한 도심 출근길 고개 운전은 5km나 이어졌지만 경찰이 막아서면서 2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22살 박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달아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지만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아 가중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면 그냥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 도주하면서 이제 죄명도 하나 더 추가되고. 동승자였던 23살 김모 씨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해당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가 장마철을 틈탄 수질 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부터 2달 동안 특별 감사에 나섭니다. 특별 감시 대상은 염색과 도금, 피역 등 배수 배출이 많은 환경 오염 취약업소입니다. 또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민간 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배수 배출업소 1,700여 개를 점검해서 10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 정도씩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요. 이게 유독 사립학교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와 직원들의 4대 보험 학교 부담액을 재단이 아니라 국가가 사실상 떠안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동환 기자입니다. 안동의 경북 하이텍고는 작년 재단이 내야 할 교사와 직원들의 4대 보험료 2억여 원 중 3천만 원만 냈습니다. 한 해 재단 수익이 2억여 원 발생하는데도 재단 부채를 갚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도내 사립초중고는 모두 173개 학교. 이 가운데 포스코가 재단인 포철고와 포철공고, 풍산금속이 재단인 안동풍산고, 아스야가 재단인 문경 문창고와 문경여고, 그리고 자사고인 김천고를 포함해 고등학교에선 6개 학교만이 4대 보험료를 완납했을 뿐입니다. 전체 납부율은 14.6%. 한 해 254억여 원을 이들 사립학교가 내야 하지만 37억여 원만 내고 217억여 원은 국고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갔습니다. 4대 보험 제도가 생긴 뒤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독촉도 하고요. 회의도 소집해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독려도 하고. 사립학교 측은 4대 보험료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합니다. 기업이 재단인 일부를 제외하면 소액의 이자와 임대료가 재단 수익의 전부여서 한 해 1억 원에서 3억 원에 달하는 4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도 이제 본인의 어떤 학교라는 그런 인식은 없습니다. 이게 공공의 재산이지 정부 차원에서 다른 어떤 법령을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고. 4대 보험료 이외 한 해 3천여 원의 인건비는 물론 운영비도 별도로 지원되고 있어 사학이란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MBC 뉴스 정동환입니다. 포항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소기업 육성 정책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껏 예산을 지원해서 성공한 강소기업들이 정작 사업을 키우는 단계에서는 포항을 떠나버리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한 유망 강소기업은 순간 온수기 등의 활용 가능한 발열 신소재를 개발해 지난해 창조경제대상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8억 7천만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어 포항시가 키운 대표적인 성공 강소기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업체의 제품 생산은 포항이 아니라 경주에서 이뤄지게 돼 포항시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습니다. 사업 방향을 투자를 받아서 직접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공장에 이제 자기는 이제 기술만 이제 지원 주는 걸로 해서 아마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포스텍 졸업생이 창업해 포항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또 다른 강소기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포항시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최근 경기도의 한 기업이 업체의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해 언제든지 포항을 떠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도 포항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 2곳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등 포항시와 포스코의 지원으로 성공한 강소기업의 먹튀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망 강소기업이 포항을 떠나지 않도록 보다 과감한 자금 지원과 함께 저렴한 공장 부지 제공과 기업 이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원 협약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낙타가 파는 구멍 통과하기 어렵다는 그런 성공한 사례들이 여기 유출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포항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강력하게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법률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는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존 포항 테크노파크 운영 외에도 지난해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4명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많은 행정인력과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달구시가 만 12살 된 여학생들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달구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여학생들에게 오늘부터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약 2만 3천 명이고 6개월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접종을 받게 됩니다. 영호남 교류와 협력을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새콤한 자두와 달콤한 살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과일이 출하되고 있다는 소식. 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나무 가지마다 붉고 노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살구를 닮은 이 열매는 자두와 살구를 교잡해서 새롭게 만든 과일 플럼코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육종 사업을 통해 자두와 살구의 단점을 보완해서 신품종 과일을 농가에 보급한 것입니다. 플럼코트는 자두보다 수확 시기를 보름쯤 앞당겼고 살구보다 재배 방법이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빨리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노동력이나 자재값이 적게 들어가서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플럼코트는 공급 과잉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나주배를 대체할 유망 작목으로 평가돼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재배돼 왔습니다. 올해는 65농가 27헥타르에서 재배돼 전국 생산량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산량이 적다 보니 호텔이나 백화점 위주로 납품되고 있는데 맛과 당도가 뛰어나고 희소성도 있어서 이 시기에 나오는 다른 과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도의 기후 조건에 맞는 신품종들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일본 품종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품종은 일본 품종에 비해 과일이 크고 당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서 일본 품종보다 500g당 20% 정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FTA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장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해 5월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뭘 하는 기관인가? 아마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슈앤피플 오늘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이서구 이사장을 만나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는 없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방송의 주인은 흔히 우리가 시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 시청자가 방송 그리고 미디어의 모든 것을 알고 즐기고 그리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신장시키라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지정을 해서 작년에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 2월에는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이든지 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 산하 전국 현재까지는 6개 대도시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찾으시면 어떤 방송과 미디어의 모든 것을 체험하실 수도 있고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도 직접 만드실 수가 있고 그것이 방송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주요 거점 도시에 이미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그 기능과 역할을 사업 수행 기관입니다. 예. 현재 6곳인데 그럼 추가로 건립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예, 현재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오는 10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확정된 곳은 그곳이고요. 나머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이제 그러면 10군데가 현재 아직 미개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급한 곳이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빠져 있는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 네. 지역에 빠져 있어서 대구 지역. 그다음에 경기 지역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아직 급한 순서대로 저희들이 개관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지금 대구에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없는 상태고요. 네. 그럼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시청자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은 그럼 부산 센터가 맡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부산 센터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부산 경남 권역도 크기 때문에 대구 경북을 충분히 같이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건 빨리 대구 쪽에도 센터가 생겨야지 충분히 이 대구와 경북의 이 주민들이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방송에 관한 모든 어떤 수혜를 충실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군 인구가 지금 520만인데 센터가 없다는 게 조금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들으면 자존심이 살짝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디어라는 게 앞으로 우리 생활 그리고 미래 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누가 많이 아느냐가 우선 그 사람의 경쟁력이고 그 지역, 그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초가 방송과 미디어의 체험과 교육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센터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지역의 경쟁력 그리고 생활에 인택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꼭 이 많은 관심과 우선순위에서도 좀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러면 대구의 미디어 센터를 물론 지금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건립하기까지 또 시간과 또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그 건립되기 전까지의 어떤 그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 그 공백은 어떻게 좀 메워나가요? 우선은 지금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일부 미디어 교육의 대상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시켜서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울산 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개관이 되니까 그쪽에서도 일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우선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구 지역에 생기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개 그 주체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 정부, 그러니까 정부 쪽,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쪽. 그 다음에 대구시, 대구광역시의 또 의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의 최종 합의, 이 3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대구시의 관심, 그 다음에 대구 지역구 의원의 관심, 열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좀 대화도 하고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사장님께서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그 미디어 교육에 좀 기회가 좀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전체 그 균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북개발공사는 경북도청 신도시 내에 한옥주택용지 70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가격은 3.3제곱미터에 110만 원 선이며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접수를 받고 다음 달 5일 필지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경상북도는 한옥복을 위해서 32개 한옥 모델을 개발해 설계도를 제공하고 한 호당 최고 4천만 원까지의 건축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금호강 일부 지역에서 낚시가 금지됩니다. 대구시는 하천 오염 방지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금호강 공항교에서 범안대교 구간, 또 팔달교에서 무태교 구간, 금호강 하구에서 세천교 상류 350m 지점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시는 낚시 금지 구역에서 불법 낚시를 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의 패션 체험 프로그램인 패션 문화 캠프를 운영합니다. 다음 달 초부터 8월 초까지 하루 4시간씩 사흘 동안의 프로그램으로 뜨개 소품 만들기와 에코백 꾸미기, 가죽을 활용한 소품 만들기 등으로 진행됩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자를 접수합니다. 의료를 목적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대구시가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줍니다. 대구시와 동부화재는 오늘 오전 의료관광 안심보험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모든 상해 등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의료관광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관광객에게는 최고 5천만 원을 보상하고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 피해를 준 사건도 최고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구시가 노인복지 대상의 후보자를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노인 권익을 신장시키거나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해 오는 10월 제5회 노인복지 대상에서 시상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현지조사 확인서 등인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어르신복지과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7회 김천자두 포도축제가 다음 달 16일에 개막해서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과 자두, 포도 수확체험 농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우수 포도와 자두 품평회,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자두 포도 수확 체험은 다음 달 13일까지 축제 홈페이지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대구 지역은 오늘도 33도까지 기온이 치솟겠는데요. 이에 따라 식중독 지수는 경고 단계, 또 공기의 질은 깨끗하겠지만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고 우리 지역은 구름만 대체로 많은 모습인데요.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해 우리 지역은 내일 늦은 밤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9도로 선선하지만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천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모두 31도를 웃도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도, 영주 1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3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울진은 24도로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다소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